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미국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이죠. 한일 지소미아 오케이 우린이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며칠 전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한하면서 미국의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어요.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한했죠. 그리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이제 기사를 읽어보면서 내용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했는데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거론하면서 한일 관계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대응합니다. 쉽게 미국은 이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소미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 정장관은 한국에 대한 일본 경제 보복 조치가 지금 있어서 요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조금 대답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건, 에스퍼 장관이 이날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필요성, 그리고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대한 협력 강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는 당연히 한국도 중요성을 알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선박도 있으니까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쉽게 국방부 측에서 여기에서도 대답을 해줬는데, 공식적인 이 명시적인 파병 요청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고위급 채널에서 지금 국제사회의 협력을 거론한 만큼 사실상 파병 요청이 이제 간접적으로 시그널이 던져진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 우리가 예측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죠. 이제 어떻게 예측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뭘 예측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에 결국은 미국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해군이 커졌기 때문에 파병 요청을 할 거고, 일본 자위대한테도 파병 요청을 할 거다라고 한번 얘기를 했었고요, 전에. 또 하나, 결국은 미국이 이 한일 지소미아를 어마어마하게 지지하고 있다. 왜? 그게 동아시아 나토의 첫 단추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부분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서 이란과 미국이 외교적 그리고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지금 계속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국은 당연히 이란을 어떻게 해서든지 옥죄어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이란은 당연히 미국의 이런 압박을 최대한 방어해야지 결국은 국가적 기반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은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가 지나가는데 자꾸 압박을 넣고 억류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니까 결국 미국도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보호 단체, 결국은 이 다국적군을 결성하자라는 움직임으로 지금 흘러온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결국은 어느 정도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쵸? 왜? 우리나라 해군이 과거에는 연안, 요 조그만 바다에서 이 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량이 적은 해군이었는데, 이제는 대양, 먼 바다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그런 해군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파병 요청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걸 거절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참가하는 순간부터는 결국은 미국의 주도하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끌려다닐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에 우리나라 배를 한 척, 이 이순신급 이런 이제 결국 구축함을 이제 여기다가 보냈다고 쳐요. 이렇게 열심히 보호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란과 미국이 한 대 맞았어요. 때렸어요, 둘 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기 어떻게 되겠어요? 두 분끼리 열심히 잘 싸우시고 저는 빠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는 미국 편에 서서 이란을 두들겨 때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수밖에 없지만 결국 선택지는 뻔하다라는 걸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눌러보세요. 그래서 이란이 결국은 외교적 카드로 우리나라한테 여기에 참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연합체가 긴장과 불안을 조성해 한국과 같은 이란의 친선 국가의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우회적으로 우려 사태를 내기를 해요. 또 한국은 물론 어느 나라의 유조선도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행해야 한다라고 계속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여기에 참가하면 이란과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외교적인 채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 지소미아.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중립적으로 설명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일본이 갖고 있는 정찰 이 위성, 다음에 또 해상 초계기, 그리고 이지스함, 마지막이 조기경보기, 요것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한테 얻어가야 되는 정보,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정보, 요런 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설명하면서 이 한일지소미아가 유지되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를 조금씩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요때 뭐 설명을 했었죠? 미국이 결국은 이 한일지소미아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다. 그리고 강력하게 지지할 거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죠. 미국이 결국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쪽으로 하자라고 한국과 일본한테 어느 정도 우회적인 압박을 가한 상황이니까요. 요거 다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흘러가고 궁금하시면 링크 누르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요건 좀 많이 긴 내용이었죠. 결국은 우리는 이번에 지소미아랑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호 요청을 했을 때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싸우고 있는데 도대체 미국이 왜 중재를 안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는데 결국은 미국은 이 생각이 컸던 거예요. 일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나라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네들을 구분해서 관리하겠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뭐예요? 북한을 어떻게 제어하고 케어하는 나라로서 생각을 미국이 하고 있죠. 딱 요거까지예요. 뭔 말이냐? 미국이 지금 앞으로 차세대 적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너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옛날 과거 냉전 시대 때는 우리나라가 뭐만 해도 미국 편을 들었었기 때문에 중국의 이 입장을 이해할 필요가 없었어요. 소련이랑. 그쵸?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어느 정도 이익도 얻고 있고 중간자 입장에서 국력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중간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이 자주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으로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나라가 앞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최전방의 국가로 이 발돋움해서 항상 중국의 목을 계속 겨냥하는 그런 나라를 원했는데 결국은 그걸 안 해주니까 미국이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쵸? 결국은 뭐예요? 일본과의 이 협력을 강화하는 걸로 방침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일본이 소련을 막아내는 그런 국가로서 미국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키워왔는데 이제는 소련이라는 게 사라지고 앞으로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나라로 생각을 하니까 이 역할을 바꾸는 걸로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빠진 거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이 선택했을 때 어느 쪽에 힘을 더 많이 실어주겠냐라는 겁니다. 일본에 더 힘을 많이 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일본도 보통 국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인 역량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를 계산해서 미국과의 이 찰떡궁합의 이 안보 협력과 경제 협력을 맺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여기에서 중립적인 이 강대국들한테 힘싸움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싫습니다. 라고 역대 정부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은 중립적인 입장으로 취할 수밖에 없게 된 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을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이 지소미아 유지 협력 요런 거가 미국의 국방장관 입에서 나왔다라는 건 한 번 더 체크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결국은 이 패권 싸움에서 휘둘리지 않는 대신 우리가 힘이 있어야지 자주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게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다 설명한 거죠. 결국은 미국이 지소미아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오케이, 앞으로도 지소미아를, 한일 지소미아를 계속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한미일이 언젠가는 동아시아 나토로 중국을 겨냥하는 이 최전봉에 서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 우리는 이제 이걸 외교적인 카드로 쓰긴 써야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리니까 별로 선택지가 없게 됐다. 물론 국민들의 감정은 많이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지만요. 요거 다 설명을 했어요. 결국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는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란이 당연히 반발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란의 반발을 얻게 되겠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카드를 만지작거려야 되는 이유가, 미국이 결국 한일지소미아 이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유지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과의 이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지소미아를 압박카드로 쓸 거면 미국의 묵인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무마시키려면 호르무즈 해협 파병 카드가 필요하지 않냐라는 거죠. 물론 이걸로도 역부족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 생각에서는 결국은 한국과 일본을 어렵게, 정말 어렵게 이어놓은 상황인데, 이거가 결국은 동아시아 나토 첫 단추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어지는 게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거는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 정부가 갖고 있는 선택 카드인 이 지소미아 패기 카드가 일본에 정말 좋은 압박 카드예요. 한편으로 미국에도 압박 카드가 될 수 있죠. 왜? 우리가 일본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거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니네가 중재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미국은 이거를 안 하겠다라는 거를 계속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 싸워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물론 그건 어디까지나 그만 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희들 진짜 안 하면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라고 압박하는 카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카드가 외교적 반대급부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번에 미 국방장관의 방안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이 카드를 꺼내 들면 미국 생각으로 결국은 우리나라가 북한 압박, 요 카드로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보통 국가의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는 그런 역풍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추정이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카드를 정말 잘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시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람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제가 매일 6시, 새벽 6시쯤에 업로드를 하니까 정보 알람이 켜질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감사합니다.